우리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뭐 먹지 못하고 배고파서 온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제도적인 차이 때문에 결심했다고 보는 게 더 맞죠.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인데요. 그래서 한반도 N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개인 화물 트럭을 운전하시는 임구민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네, 저는 대한민국 생활 13년 차 되고요. 화물차 일도 이전에 한 10년 정도 된 개별 화물 기사 임구민입니다. 제가 2008년 11월 6일 날 한국에 입국했고요. 그 국정원이죠. 네, 국정원에 들어가서 한 달 반 그 후에 하나원에서 2달 반이었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하나원 수료한 게 그 2월 21일인가 22일 날인가 막 그렇게 돼요. 예, 그때 여기 서울 금천구에 제가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한국 생활 홀로 시작한 거죠. 여기 금천구로 오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 정부에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것이 해달라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전은 뭐 3만도 많이 넘었잖아요. 네, 거의 이제 4만 명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기수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총 몇 명이니까 이 사람들 주거 공간 만들기 위해서 SH공사나 LH공사나 뭐 이런 데다가 의뢰해서 그 집을 우리한테 배정을 돌리는데 그게 전국에 다 나뉘어져 있어요. 예, 우리 기수 때 총 5명이 여기 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조건이 됐고요. 나머지는 뭐 기타 뭐 그럼 지역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다 서울에 오겠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표뽑기. 여기에 당첨되는가 안 되는가도 자기의 복이에요. 그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거를 교육한 게 아니고요. 탈북민들이 여기 한국에 오면은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행정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 어간에 살 수 있는 공간이나 그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한 시간이 그만큼 필요한 거죠. 2달 반. 뭐 거기서 교육받으면 뭐 우리가 이제 정착함에 있어서 정부 기관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도움 받아야 될 내용마다 가야 될 곳이 어딘가, 뭐 이런 기본적인 걸 알려주는 정도였지 뭐 직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개인 화물 트럭 기사라는 이 직업을 좀 선택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2009년 2월 달에 여기 사회에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신문 보고 네. 구인구직 해가지고 그걸 광고를 보고 가서 주유소 알바를 딱 한 달 하고 그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택배 일은 좀 돈이 벌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시작했는데 모든 그러니까 택배 짐을 다 등으로 4층 5층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집이 아니 쌀을 한 60kg 정도 되는 쌀마대를 한 번 시키면 10마대 있잖아요. 10마대를 5층까지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허리가 디스크가 잘못됐더라고요. 일을 할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만두고 허리 수술을 하고 그 일을 접었으니까 3년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그 3년 고생하면서 또 다시 알바도 해보고 다친 허리를 육체적인 일을 못하겠다 싶어서 기술직으로 전환해 볼까 해가지고 조건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찾은 게 이 화물차 일이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라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서 수술 받거나 어떤 치료를 받을 때 간호사가 자꾸 그 보호자가 있어야 된대요. 그 친구가 없냐, 아는 분 옆에 아는 분이 없냐, 형제가 없냐, 누나가 없냐, 뭐 부모님 안 계시냐.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북한에서 왔단 말 하기가 매우 싫거든요. 그 뭐 그런데도 그 병원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 아는 지인도 없고 혈혈단신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수술하자면 그게 있어야 된대요, 보호자가. 선생님한테 뭐 여쭤보겠다고 한 게 아마 북한 사람이라고 아마 말씀드렸겠죠.
저희 코너 이름이 슬기로운 한반도 생활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만의 슬기로운 한반도 생활을 위한 팁? 난 이 세상에서 그저 제일 큰 재산은 자기 군면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일단은 먼저 군면해야 되는데 이제처럼 군면함에 앞서서 욕심을 앞세우면 안 된다. 아니 북한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살아온 사람이 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지 않냐? 좀 역설적이긴 하겠지만은 안 그래요.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북한에서의 어려움에 비해 보면 여기가 좋은 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만은 부인하진 않지만 현재 조건에서는 보람차다 그렇게 느낀 것 같진 않아요. 꿈이라 하면은 솔직히 제가 애초에 14살 그때 품은 꿈이 지금도 그건데요. 이 대한민국 경제 활동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자그마한 어떤 사업가 인생 총적으로 아직도 변함이 없는 꿈입니다. 선생님 오늘 저랑 안에서 차 안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좀 처음이라 이런 일이 떨리지 않을까 했는데 리포터 해주시는 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슬기로운 한반도 생활